이어서 기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기권이라는 영역을 잘 설명해서 우리 주변의 날씨가 왜 이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씨를 봄철에 특히 외국인들이 크레이지라고 하거든. 크레이지 웨더라고 하는데 미쳤다 이거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바람, 비, 온도가 쉴 새 없이 바뀌어요. 그런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네. 자, 일단은 기권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기권. 기권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자, 기권은 우리가 높이를 이렇게 1000km까지 채우고 있는 지구 대기층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가 기온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온이라고 하면은 그 공기 온도죠. 그쵸? 공기가 내보내는 온도인데 그 공기 온도가 왜 이렇게 변할까?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얘가 만약에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 만약에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이 태양빛이 와가지고요. 지구라는 어떤 물질이 그 태양빛을 온전히 다 흡수만 해버려. 완벽하게. 자기가 흡수해서 내보내질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완벽하게 흡수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온 구조가 생기질 않아요. 자,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기온을 갖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열을 흡수하고 또한 반사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또 복사도 하기 때문이에요. 예, 복사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지구가 만약에 열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태양에서 제일 먼 이쪽이 제일 차가운 거죠. 그쵸?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요 맨 위층이 제일 뜨거운 거예요. 당연하게.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구 지표면에서 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구 지표면에서 열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먼저 맨 아래층은 이 지표면 가까이 있으니까 좀 따뜻해요. 따뜻한 열이 나오니까. 근데 이 지표면이 점점 어떻게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던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지그재그를 걷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특이하죠. 왜 이럴까? 바로 오존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 발견한 과학자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존층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존은 산소 원자 세개가 결합한 건데 태양 에너지 중에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 자외선도 빛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뜨거워. 뜨거운 열이 마구마구 나와. 꼭 땅에서 지열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 오존층 주변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 정도 오면 어떻게 된다? 오존층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다시 뚝 떨어지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된다? 이제는 태양 입자가 조금 굉장히 적어지고요. 지구로부터 멀지만 태양 자체로부터는 좀 가까워지니까 다시 올라가게 돼요. 자, 지구 지표면에서 멀죠? 제일 먼 쪽이 여기예요. 멀기 때문에 온도도 제일 낮아. 오케이? 자, 그런 특징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아래쪽은 대륙권, 중간은 성층권, 더 위에는 중간권, 열권이죠. 이거 다 아실걸요? 여러분들 성층권은요, 보시면은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뜨겁거든요?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면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 움직여. 그렇잖아요. 뜨거운 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서는 보통 비행기 항로로 쓰입니다. 대기가 안정적이니까. 자, 반면에 요 아래에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보시면 위에가 더 차갑고요. 아래가 뜨겁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대기를 가지면 계속해서 대류할 수밖에 없죠? 대류는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온도 차이가 있는 성층권은 대류하지 않아요. 위가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류권과 중간권 둘 다 대류 현상이 있다. But 대류 현상이 있다고 해서 중간권에서도 비나 눈이 온다? 아니다. 왜냐? 이 대류권에서 비나 눈을 만드는 게 수증기잖아요. 대부분의 수증기는 다 대류권에 있습니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지 않고 없어요.
다만 중간권에서의 특징은 유성이 관찰된다는 건데 유성은 뭐냐면 운석이 날아오다가 지구의 공기와 만나서 지구의 공기에 마찰돼서 열이 발생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간권에 오기 전에 열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열권에서는 유성을 볼 수 없을까? 열권에서는 유성을 발견할 만큼 굉장히 많은 공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운석이 와도 이 운석을 이렇게 마찰시킬 그런 공기가 별로 없다는 거야. 다만 어느 정도의 공기가 오로라는 만들 수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이 보내는 전자들이거든요. 태양풍 때문에 전자들이 날아오는데 그 전자들이 이 열권에 있는 그 공기에 부딪혀서 자기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빛을. 그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온에 따른 어떤 기온차와 그리고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기권을 대류, 성층, 중간, 열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기준이 뭐였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였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층은 무엇과 무엇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거. 높이 올라갈수록 높다. 아까 대류한 곳, 그쵸? 또는 중간권, 그랬어요. 성층권은 아니었습니다. 대류와 중간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대류를 잘하는, 그리고 수증기가 있는 대류권만 지나느니 오는 기상현상이 생긴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가 만약에 열을 내보내지 못하면 아까처럼 기온 분포를 가질 수가 없다 했죠? 모든 물질들은 자기가 열을 받은 만큼 또 자기가 열을 내보내요. 그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사 에너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가 받은 갖고 있는 자기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자신의 온도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네. 그러니까 온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복사 에너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복사 에너지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데 이 올라가는 순간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걸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예 흡수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방출도 해. 방출도 하는데 흡수하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치면 여기는 어떻다는 거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구와 달리 달은 대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는 대기가 있잖아요. 물론 달은 달 표면에서 흡수해서 달 표면에서 복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중간에 대기가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얘가 그냥 나가지 않고 한번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또 내보내요. 자,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렇게 흡수해주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 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 프린트에서는 하나 더 네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개수를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주요 3인방이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정확하게 어느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복사가 되고 반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끄럽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를 받았을 때 지구에 대기에서 먼저 20% 흡수를 하고요. 흡수는 진짜 말 그대로 얘가 흡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구름 같은 거 하얀 애들 있잖아요. 또는 지표에 하얀 애 누구예요? 빙하 있잖아요. 이 빙하 같은 애들은 흡수를 하기보다는 하얗고 은색깔이기 때문에 반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0이면 30은 그냥 반사돼서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 20 대기, 50 지표 해가지고 7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사되어서 들어온 거는 100. 자, 100인데 그 100 중에 복사되는 것 중에 반사된 게 30이니까 흡수된 건 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내보내는 건 100이 나가면 안 됩니다. 요 흡수된 것만큼 나가야 되는 거예요. 70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온실 기체의 양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있죠. 원래는 온실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따뜻한
그런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더 높아지는 거. 그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있어요. 일단 빙하가 녹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빙하 녹고 바다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부피 팽창. 앤드 해수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이게 열팽창도 있어요. 왜냐면 해수 자체도 빙하가 다 녹아서 이것을 다 바닷물이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반사시키지부터. 그러니까 얘 자체가, 물 자체가 또 열팽창도 합니다. 양도 많아지지만 그 같은 물이라도 팽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행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저지대가 점점 침수가 되고 있고 이런 기상이변이 왜 일어나냐면 보통 지구는 적도가 뜨거워요. 북극은 차가워야 돼요. 근데 반면에 지금 북극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북극이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적도 지방에 과잉된 열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해요. 여러분, 열 에너지는 온도차가 커야 되잖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을 점점 못하다 보니 적도 쪽에 열 에너지를 자꾸 쌓여. 쌓이다가 그것이 좀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튕겨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변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산불도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맥 대부분의 위에가 허옇게 변했어요. 나무가 다 고사되거든요. 나무들이 하얘져요. 죽었어요. 나무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기후와 맞지 않아. 그러다 보니 그렇게 고사된 나무들로 인해서 그 나무는 이미 땔감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사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한 번 나면 심각하게 이게 번지는 겁니다. 앤드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곧 인도네시아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지구 온난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5번 문제 같은 거 나올 수가 있는데요. 5번 보시면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처음부터 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좀 올라가. 이때 올라가는 거는 흡수량이 방출보단 좀 많아서 그리고 일정해진다. 2번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네. 그리고 내려가서 이런 거 한번 볼래요?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복사 평형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일정한데 대기가 없으면 복사 평형 온도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네, 없으면 달처럼 되니까요. 3번 태양 복사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흡수된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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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만 흡수되잖아요. 이런 거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래요. 이거 한번 볼게요. 수치로 따져보셔야 되는데 A에서 E까지 A가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옵니다. 구름의 반사, 대지표의 반사 30, 그 다음에 구름 대기에서 흡수 20, 여기 지표에서 50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게 얼마다? 여기서 또 70이 나가야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예요? 3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단원 평가하고 구름과 강수 넘어가겠습니다. 구름은 어떻게 생길까? 일단 수증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온에 일정한 양의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무한대로 품을 수가 없어, 공기가. 무슨 소리냐? 어느 정도 빨래가 많으면은 그 빨래를 계속 말리다가 더 이상 과포화가 되면은 그 빨래가 아무리 물을 내보내려고 해도 증발을 하려고 해도 공기 중으로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포함할 수 있어? 그럼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해석해보고 습도도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해석해볼게요. 그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은 다 문제로 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수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양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공기 1kg거든요. 공기 1kg에 수증기가 7.6이 있어요. 라는 소리예요. B공기의 상태를 말해보자면 B공기의 상태는 25도, 20도씨고 7.6의 수증기를 갖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B공기는요. 이 빨간 곡선이 뭐냐면 이 빨간 곡선까지가 최대한 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20도에서
14.7만큼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밖에 없어? P는 7.6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불포화다라는 겁니다. 이 불포화된 공기가 포화가 되려면 수증기를 더 집어넣거나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냉각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냉각돼서 포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냉각되기 시작한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냉각되기 시작해서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게 은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은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 이슬점보다 더 낮아진다?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이 수증기들이 이제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만큼? 요 최대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만큼 빼가지고.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A씨에서 설명을 옳은 것. A는 포화 상태대. 포화 상태가 되려면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므로 아닙니다. 2번 공기. 이걸 좀 내려서 A 공기의 이슬점. A 공기의 이슬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슬점은 냉각돼서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거든요. 얘 아직 불포화잖아. 냉각이 돼야지. 냉각돼서 이제부터 응결이지 여기서. 근데 그때 온도가 25도씨죠. 25도씨예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 3번 B와 C의 공기는 이슬점이 같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B와 C 딱 보셔도 여기에 냉각이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수증기를 포함할 수 없는 상태의 온도가 됐다는 얘기야. 7.6을 더 이상 포함할 수 없어. 그러면 이 BC의 냉각된 온도에서, BC가 점점 냉각이 돼서 10도씨에서 똑같이 응결을 하는데 이슬점이 그럼 같은 거죠. 근데 이 이슬점 같은 거를 어떻게 찾을 수도 있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슬점은 실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뭐냐? 실제 수증기.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실수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 학교에서 배우진 않겠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잖아요. 그죠? 포수하고 기온은 같이 또 비례해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슬점이 같다? 그럼 실수가 같은지 보면 돼요. 실수가 같죠? 얼마로 같아요? 7.6으로 같은 거예요. AC 공기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 실제 수증기량이 얘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인데? 아니죠. 온도가 같은 거죠. LC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공기는 C다. AC 중에서 상대 습도가 높다? 습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포화 수증기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지금 보시면 A나 B나 C 다 보면은 여기에 이 포화 상태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C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질수록 얘는 습도가 낮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친구 지금 포수는 굉장히 커요. B에 비해서. 그치? 포화 수증기량이 많잖아. 온도가 높잖아. 근데 실수는 적잖아. B랑 같잖아. 그러니까 습도가 어떻다? 제일 작다. 포수가 크면 습도가 작은 거 이해되시나요? 분모가 크면 분자는 일정하더라도 이 분수 자체는 작은 거잖아요. 그쵸? 요 값 자체가. 네. 그래서 습도는 포수가 크면 작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대 습도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포수분의 실수. 그리고 요건 보시면 이게 하루 중에 습도 변화와 기온 변화인데 보통 기온이 3시에 높아요. 근데 습도는 제일 낮대. 이유가 뭐야? 습도는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이 포수가 아까 기온과 같이 맞물린댔지? 자, 실수는 어떠냐면 그날의 어떤 실제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량인데 맑은 날이잖아요. 맑으면 비가 안 온다는 뜻이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뭔가 더 많이 포함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는 일정한 거야. 근데 지금 포수가 3시에 제일 크죠? 그쵸? 기온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습도는 제일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상대 습도 새벽 낮아지고 오후에 높아진다. 새벽에 낮아진다? 아니죠. 오후에가 제일 낮아지죠. 5번이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아마 그 프린트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치고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쳐봐. 그럼 포화 수증기량당 실제 수증기량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 개가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거 어떤 일이 있을까? 얘가 습도가 높은 거지.
왜? 포수분의 실수가 습도분은? 근데 얘는 지금 포수가 제일 큰 거, 포수는 다 똑같잖아. 그쵸? 근데 실수가 제일 크잖아, 얘가. 그러니까 습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이슬점이 제일 높대. 이슬점 아까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실수.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많잖아. 이런 건 맞다라고 딱 보면 돼. 포화 수증기가 왜 가에서 가장 많아요? 포화 수증기는 다 똑같죠? 틀렸죠? 바다의 공기 기온이 같아? 이거는 맞아. 왜 그럴까? 포수가 같으니까. 포수는 기온하고 똑같이 맞물린다니까? 이걸로 계속 얘기해야 돼요. 포수는 기온, 실수는 이슬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 단원에서 요 소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름 생기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여기처럼 일부 가열되거나 공기가 모여서 갈 데가 없어. 그럼 올라가는 거야. 산 타고 가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 공기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공기가 단열 팽창하는 경우 보시면은 공기가 어떻게 팽창하냐면 보통 온도가 높아야 팽창하잖아요. 근데 온도와 상관없이 팽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력 때문에 팽창을 할 수가 있죠. 압력을 어떻게 해준다? 줄여주는 거예요. 외부 압력을. 그러면 압축한을 뚜껑 열 때 압력, 외부 압력이 줄죠? 그리고 또 아까 덩어리 상승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2번, 3번입니다. 구름 생기는 과정 잘 기억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이 구름 생기는 과정에서 빙정설과 병합설이 있거든요. 병합설하고 빙정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병합설은 저위도 지방, 우리처럼 중위도 지방이나 극지방은 병합설이에요. 아니, 빙정설이에요. 병합설은 물방울과 물방울이 결합해서 생기는 거고, 빙정설은 반드시 물 없어요. 물 아니고 얼음의 수증기 붙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얼음의 수증기 붙는 거예요. 얼음에서 왜 수증기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약간 기압이 낮잖아요. 기압이 낮으면 승화를 많이 해. 그래서 수증기들이 생겨가지고 그 얼음 입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응결합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씩 배열을 바꿔가지고 생기는 거야. 얼음 플러스 수증기가 이제 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 플러스 수증기가. 근데 그 눈이 그냥 내려? 그건 진짜 눈이고 얘가 내리다가 더워서 녹으면 비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수 현상이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정지하겠습니다.